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의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얘기해볼까요? 요즘 무척 덥잖아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뭐 밤에 잘 때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다 보면은 감기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밖은 엄청 덥고 또 안은 굉장히 춥다 보니까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지금 이성규 기자도 제가 약간 기침하시는 좀 거 감기에 보니까 걸리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목소리도 그러니까요.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뭐 여름 감기 잘 안 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평소 건강 관리를 잘 유지하면은 우리가 뭐 감기뿐만 아니라 웬만한 질병에도 잘 안 걸리죠. 예. 근데 우리 몸에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의 물질이 침입해 오면은 이에 맞서 싸우는 방어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 방어 체계, 인체 방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일이 워낙 요즘 바쁘다 보니까 방어 체계가 잘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자는. 자, 그럼 그 시스템을 두고서 우리가 보통 면역 체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몸에서 내 몸이 아닌 외부의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공격하는 걸 우리가 이제 면역 체계, 뭐 면역계라고도 부르는데요. 네네. 우리 몸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 면역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우리가 이제 여름 감기 얘기를 시작했는데 또 환자에게는 미리미리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맞는 것도 이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백신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한다. 뭐 네. 이런 의미거든요. 네. 뭐 독감을 예로 들면은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독감 바이러스를 저희가 이렇게 좀 그런 병원성을 좀 약화시키고요. 네. 이런 거 뭐 유전자 조작 이런 걸 통해서 좀 약화시키고 그러면 이 면역 체계가 이렇게 주입한 이렇게 약한 바이러스 우리 몸에 주입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체계가 이 독감 바이러스를 기억해 뒀다가 실제로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얘를 이제 인식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백신이 독감 바이러스를 예를 들면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네. 알려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게 백신이다라는 점인데요. 이 백신뿐 아니라 면역 체계는 이제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렇죠. 고마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게 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 이게 잘 좀 납득이 안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군대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아군을 공격하는 경우인 거죠. 네.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발생한 질환을 우리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외부에서 적이 침범하면 방어를 해주는 기전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건데도 그걸 적으로 인식을 하는 오류가 발생해서 그쪽을 계속 공격을 해서 염증이 생기고 하는 질환들을 다 통틀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이 한마디로 이 착각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오작동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면역 체계는 어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작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런 시스템을 통틀어서 가장 정교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왜 발생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전문가들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가 면역 질환. 우리가 쉽게 알만한 네.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관절염 중에서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라고 아, 우리가 이제 많이 흔히 류마티스 들어봤죠. 관절염이라고 네.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의 사례고요. 뭐 비염이나 천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예. 많이 걸리는 네. 이런 것도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하고요. 음, 피부에 발생하는 습진이나 이 건선 이런 것도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이 되고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이나 이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루푸스도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합니다. 네, 뭐 자가 면역 질환하면 이름이 뭔가 생소하고 네. 어려운데 생각보다 그 종류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질환의 종류가 많다면 뭐 관련 연구라든가 치료도 어느 정도 좀 수준에 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략 한 100개 정도 이상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말 자체가 자가 내 몸의 면역
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질환이다. 뭐 이런 네,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구도 굉장히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런 치료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 바로 이 자가 면역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적용이 되고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건선 치료에도 이 치료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긍정적인 경우긴 한데, 근데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이 몸 전체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요? 좋은 지적인데요. 예.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는 건 아니고 예. 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그런 면역 반응을 좀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작용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전반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자가 면역 치료제는 우리 몸 전체의 어떤 이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방식이어서 좀 부작용이 있었어요. 네. 그 면역 체계가 많이 약화되니까 좀 이렇게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좀 몸이 좀 상태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자가 면역 치료제들은 그렇게 우리 몸 전체의 면역계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병이 발생한 부위,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면 이 관절 부위, 뭐 이 궤양성 뭐 대장염이면 이 대장 부위, 그 부분만. 그런 부분만 좀 선택적으로 아하. 건드리기 때문에 예. 기존 치료제보다는 좀 많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적 방법의 면역 억제 치료는 이게 전신적인 면역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세게 쓸 수가 없습니다. 세게 쓰게 되면 그만큼 부작용이 심해지는데 선택적 면역 억제 치료제들은 그 한 부분만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전통적인 치료법보다 훨씬 더 선택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신이 아닌 문제가 되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건데 그러면 치료 방법이 개선된 만큼 이 질환의 완치 가능성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환자들은 항상 이렇게 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중요하죠. 많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물론 이제 치료제가 굉장히 좋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 자가 면역 질환의 정확한 발병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뭐 루마티스 관절염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가 이 루마티스로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직 정확하게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는 현재 의학 수준은 좀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관적인 건 아니고 이런 뭐 루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조기에 진단한다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치료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뭐 관절염을 예로 들면 우리가 관절이 망가지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전문가들도 이 자가 면역 질환의 부작용을 완전히 없애는 것 그리고 원인 규명해서 찾아내고 그 없애는 것이 언제다 이렇게 특정하지는 아직까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고는 있지만 네. 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음, 이제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네. 뭐 우리가 암도 언젠간 정복할 거다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자가 면역 질환도 언젠간 정복이 될 거다. 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정복은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인체 면역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우리 몸을 지켜주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도 하는 이 면역 체계. 오히려 그 오작동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런 의약품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